안녕하세요. 가족상담 및 치료연구 제14장 가족상담자 역할의 발표를 맡게 된 박사과정 김성준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상담자 역할. 가족상담자는 개인상담자의 경우와 공통적으로 치료적 관계를 기초로 가족의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고 대인관계 기술과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방법으로 가족과 개인을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기본 전제에서 가족 상담자는 한 개인의 증상이나 문제가 가족 역기능의 표현이라고 보고 문제 해결의 초점을 가족 체계의 변화에 두는 것이 개인 상담자와 다릅니다. 가족 상담자의 역할은 3단 과정에서 접수 시부터 종교 시까지 주자, 즉 호스트의 역할을 해야 하며 촉진자의 역할, 중개자의 역할, 의사소통자의 역할, 모델 역할, 간혹 축제자의 역할을 해야 하며 주로 코치 또는 교사의 역할을 맡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족 상담자의 역할에서 첫 번째, 객관적인 지각자 역할을 하는데, 상담자는 상담 장면에서 나타나는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 역동을 관찰하고 가족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그 결과 가족이 가족 체계의 문제와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변화 동기가 촉진됩니다. 두 번째, 교사 역할은 상담자는 가족이 정서적 인지적인 면에서 자신의 가족 체계와 문제가 되는 행동 방식에 대해 자각하여 새로운 기능적인 행동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기능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상담자가 모델이 되어 의사소통 방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환경 조정자 역할은 상담자는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와 가족이 하나의 기능적인 체계가 작동되도록 함으로써 가족원들이 새로운 태도와 의사소통 방식을 시도하고 기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행동화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가족들은 상담 장면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통하여 이후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안내자, 지도자 역할은 상담자는 여러 이론과 기법을 적용하여 가족원의 역기능적인 행동이 새로운 기능적인 행동 방식으로 바뀌도록 돕고 변화를 촉진시키며 이러한 변화를 가족 단위 속에 통합하는 일을 통해 가족의 변화를 위한 안내자와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가족 상담 모델별 가족 상담자 역할의 특징은 표로 나온 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덧붙였습니다. 정신역동적 모델, 다세대 모델, 경험적 모델, 구조적 모델, 전략적 모델, 인지행동 모델, 사회 구성주의 모델로 나와 있는데 책에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로 볼 것은 중심 주제, 주요 개념, 목표, 주요 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어 앞선 표에 이어서 단위에 의한 개념, 시간 중거에 의한 개념, 강조에 의한 개념, 또 이론에 대한 개념을 또 표로 구성해서 나타나사오니 역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족 상담 모델별 가족 상담자 역할의 특징에서 첫 번째, 정신역동 모델 가족 상담자의 역할은 상담자는 가족 구성원들이 투사할 수 있도록 빈 스크린 역할을 수행합니다. 개인과 가족원 간, 가족과 상담원 간에 대한 심리 내적 역동과 전이, 역전이, 투사적 동의수를 중시합니다. 배우자 선택 과정과 현재의 가족관계를 개인이 초기 원가족에서 내면화된 자아상과 대상 이미지와 연관시켜 접근합니다. 자연스럽게 가족 내 그리고 가족 간의 숨은 갈등을 드러내어 개인 및 가족의 행동과 기능에 미치는 무의식적 영향을 해석합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통해 개인의 심리 내적 변화와 체계 변화가 이루어져 개인과 가족 간의 갈등이 감소되도록 중립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에 대한
정신역동 모델 가족 상담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가족 상담자 역할의 특징, 다세대 모델 가족 상담자의 역할은 상담자는 가족원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자아분화, 모델, 교사, 친구, 안내자, 코치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족 융합으로부터 탈삼각화를 코치하며 정서적 체계의 기능에 대해 교육합니다. 이는 객관적인 위치와 입장을 취하도록 하며 공평한 관계의 발달을 돕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상담자 역할의 특징, 세 번째, 경험적 모델 가족 상담자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험적 모델 가족 상담자의 역할은 상담자는 치료적 만남을 통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적극적 촉진자 역할, 의사소통 방법 기술을 가르치는 교사이며 모델, 그리고 지도자 관찰자가 됩니다. 상담자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인간의 가능성을 믿으며 기법 이전의 가족과 따뜻하고 정감 어린 정서적 관계를 중시합니다. 상담자는 자신을 개방적이고 솔직하며 자발적인 정서 표현 모델로 활용합니다. 가족이 자존감이 높고 분쟁과 갈등에 잘 대처하도록 일치적 의사소통을 교육합니다. 상담자는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 저변에 있는 역동과 잠재력을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직면을 시키며 여러 구도화된 기법을 활용하여 상담 장면에서 정서적 경험을 하게 되는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구조적 모델 가족 상담자의 역할 1단계에 있어서 상담자는 지도자 역할과 상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또한 합류는 가족에게 도전하지 않고 가족과 상담자 간의 간격을 좁혀주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위로자, 지지자 역할도 수행합니다. 2단계, 상담자는 전체적인 가족 구조를 평가하고 평가를 기초로 상담 목표를 세워야 하므로 객관적 지각자와 관찰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3단계, 상담자는 상담 과정에서 실현을 통해 가족의 재구조화를 만들어냅니다. 즉, 경계선을 변화시키고 하위 체계를 재배치, 가족 외부 체계와 경계선도 변화시키는 안내자와 촉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전략적 치료 모델 가족 상담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자는 문제 중심적으로 접근하여 전문적인 지도자로서 생각되는 시기에 가족에게 개입하고 상담 결과 상담자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책임지게 됩니다. 상담자는 현재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가족원 간의 행동 연쇄를 관찰하여 가족원 간의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객관적 관찰자, 교사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족원 간의 반복되는 파괴적 행동 유형과 잘못된 대처 방법을 탐색하여 전략을 세우고 처방되는 전문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상담자는 동기가 높고 합리적인 반면 가족은 정체되어 있고 저항을 하기 쉽다는 전제를 가지며 상담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가족과 거리를 두는 자세를 유지하고 가족원의 행동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재구성을 하고 역설적 처방이나 가족의 의표를 찌르는 전략가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인지행동주의 모델 가족 상담자의 역할은 상담자는 잘못 학습된 행동을 관찰하고 구체적인 문제점을 명료화시키기 위하여 정교한 사정과 평가를 하는 객관적 관찰자, 합리적인 과학자입니다. 상담자는 현대 문제 행동의 제거와 바람직한 행동의 학습을 촉진하는 촉진자이며 변화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이 떠맡습니다. 세 번째, 부부관계를 개선하는 방법과 자녀를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을 부부나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교사와 훈련가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와 거리를 두는 관계를 유지하며 주도적으로 질문을 하고 원칙을 설명하여 과제를 내주는 등 전문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사회 구성주의 모델
이는 해결 중심 치료, 이야기 치료가 해당됩니다. 이에 대한 가족 상담자의 역할은 상담자는 문제 중심보다는 해결 중심, 건강한 것, 성공 경험에 초점을 둡니다. 협력자, 촉진자, 안내자 등의 역할을 하게 되지요.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에 관하여 많이 알고 있고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로 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협동을 중요시하며 협력자 역할을 수행하며 치료 결과에 대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견해를 존중하고 알지 못하는 자세로 호기심을 갖고 접근하여 효과적인 해결책의 확대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 긍정적 생각과 기능적 행동을 하게 한다는 믿음을 가지며 내담자의 문제 해결력과 자원을 활용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상담자는 내담자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 적극적으로 다른 관점 쪽으로 질문을 계속함으로써 해결 방안과 변화를 유도하는 주도적인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형별로 본 가족상담의 효과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가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분명하고 근거 있는 자료를 제시하기에는 연구의 양과 질면에서 미흡하고 홍보도 부족합니다. 가족상담이 연구 주제로 다루어지고 그 결과물들이 학술지로 출판되고 있으며 가족상담, 가족치료 전공대학원, 상담기관 등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정신건강 분야, 개인상담, 식단 상담 분야에서는 가족상담 및 치료를 많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으며 가족 내에서 개인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하나의 치료 방법과 기술로 간주, 가족 상담에 접근하는 수준이며 형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가족 상담은 기본적으로 문제를 보는 새로운 관점이고 철학이며 개인의 심리 문제는 가족이 포함되는 전체 체계 안의 문제로 간주하는 독자적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신뢰성 있는 연구 활성화, 홍보, 학회의 자격규정 정비, 전문가 교육과정의 표준화와 인증 작업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가족상담의 효과 연구에서 가족상담 및 치료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개인상담 분야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이며 특히 외국에 비해 가족상담이 늦게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가 적고 과학적인 연구보다는 사례 연구가 대부분이며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미약합니다. 미국의 163편의 가족상담 및 치료의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를 메타 분석과 문헌 연구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족 치료를 받은 내담자들이 치료받지 않은 통제 집단에 비해 문제 증상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개선 효과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상담 치료 모델별 효과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 상담 및 치료에는 의미 있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알코올, 관계 악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부부 상담의 효과에 관한 이 15편의 논문 결과를 메타 분석 결과 행동주의 부부치료, 인지행동 부부치료, 통찰지향적 부부치료 등을 실시한 집단이 치료받지 않은 통제 집단에 비해 부부의 행동과 부부관계의 개선에 유의하게 효과적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다는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고요. 효과도 좋다는 내용입니다. 부부 문제, 청소년 비행, 물질 남용에 대한 체계론적 가족치료, 행동주의 가족치료, 정서 중심적 가족치료의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상담의 효과 연구, 부모 자녀가 의사소통 기술 훈련은 부모 자녀 관계를 향상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부부 상담 두 번째에서 부부 상담은 개인 상담에 비해 관계 문제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으며 세 번째 품행장애와 섭식장애 아동에 대한 가족 상담이 개인 상담에 비해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그러나 고립되어 있거나 관계가 많이 깨어진 가족의 국내 경우에는 가족 상담의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의 가족치료 연구의 주제별 경향은 가족치료 실제, 문제 유형별 가족 사례 연구,
가족치료 모델 및 이론이 가장 많은 수를 연구하나 가족치료 과정이나 기법, 치료 유형에 관한 연구, 가족상담 효과 평가, 윤리 등에 관한 연구가 적게 나타나 이에 관한 연구가 과학적 체계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고 또한 양적인 수도 많아져야 할 것이라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가족상담자 훈련에서 가족상담자 자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원의 상담 참여도 상담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족원들이 상담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딸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담자가 대인관계 기술과 의사소통 기술이 특성과 상담 효과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였는데요. 상담자의 온화함이나 수용, 신뢰감, 안정감, 진실성, 이 가족의 감정 표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요. 상담 과정 중 중도 탈락을 방지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극적인 상담자가 소극적인 상담자보다 내담자의 중도 탈락률이 낮았으며 치료 도중 증상의 악화 현상은 상다자 요인과 가족 상담자 사이 관계 요인이 더 크게 기인합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상담자 요인과 가족 상담자 사이의 관계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상담자의 관계 형성 기술이 부족할 때는 상담 초기에 상담의 구조화가 결여되고 있습니다. 이는 안내자 역할이 미흡할 때나 가족의 방어 기제를 너무 일찍 공격할 때 등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가족 상담자의 노력에는 항상 대인관계 기술과 의사소통 기술, 지지 기술에 숙달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유능한 가족 상담자의 역할 특성에는 전문적인 지적 능력을 갖추고 건강한 자존감, 정서적 공감 능력, 융통성, 자신감과 유머 등이 있는 가족 상담자가 해당되겠습니다. 가족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담자 자신의 가족 체계와 자신의 능력 갈등 영역에 대해 잘 인식해야 하며 상담자 자신의 인격과 전인적인 반응이 상담자의 도구로 작용하여 효과적 상담을 방해할 수 있는 자신의 미해결된 문제를 파악하여 내담자와 자신의 욕구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자질과 지식, 그 다음에 기술 이런 것이 다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 가족 상담자 훈련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격 발달, 인간 발달, 가족 관계와 역동, 가족 주기와 발달 과제, 체계 이론 등의 기초 이론과 가족 상담 이론 및 기법, 연구 방법, 법과 윤리, 복지 등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가족 체계에 대한 파악을 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현장 실습과 상담 경험, 전문가 감독하에 상담 실무 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가족 상담자 훈련은 지식과 상담 실무를 습득하는 것 이외에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는 일이 포함되는데 사회적 책임은 가족 상담자의 전문적 실무를 규제하고 보호하는 것과 윤리 기준의 준수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상담학회 부부, 가족상담분과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 등에서 자격 규정을 정하여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는데 민간 자격증이고 대학교, 대학원의 교과과정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시스템이 발전되지 않았고 현재는 사회적 공신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부부 및 가족치료학회 AAMFT의 윤리 규정에 대한 가족 상담자 윤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담자에 대한 책임, 비밀 유지, 비용 협약, 광고,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통합, 학생과 피고용인, 수련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한 책임, 직업에 대한 책임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가족의사소통 유형 역할극 소개에 대한 영상을 보겠는데요. 본 방송은 2018년 7월 19일 팟캐스트 이드치 연구소 제56회 방송에 소개된 가족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여
출처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멘탈헬스 클럽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족 의사소통 유형을 소개하려 합니다. 버지니아 사티어는 가족치료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경험적 가족치료 혹은 성장 모델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사티어는 가족 내에서 일어난 모든 행동은 의사소통에 의한 것으로 봅니다. 건강한 가족이라면 의사소통도 건강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가족이라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가족 의사소통 유형 5가지를 들어보시고 서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특정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내에서는 어떤 의사소통 유형이 많은지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치형 의사소통. 일치형 의사소통은 말로 표현하는 언어적 메시지, 그리고 얼굴 표정과 몸짓으로 표현하는 비언어적 메시지가 일치하는 의사소통입니다. 메시지가 분명하고 직접적이며 상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친근하고 원만한 사람,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사람,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사용합니다. 다녀왔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어떻게 된 거야? 많이 걱정했잖아. 친구 부모님이 여행 가셔서 우리끼리 놀다가 늦었어. 얼마나 재밌게 노느라 전화도 못 받은 거야? 그러게, 전화는 왜 안 받은 거야? 배터리가 다 된 줄 몰랐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앞으로 또 늦게 되면 어떻게 할지 듣고 싶어. 앞으로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전화하고 전화 오면 바로 받고 못 받게 되면 나중에 확인하고 전화할게요. 그래, 앞으로 또 늦게 되면 그렇게 해줘. 연락도 없이 늦어서 죄송해요. 연락 없어서 많이 걱정했어. 앞으로 늦을 것 같으면 연락해. 아빠가 데리러 갈게. 네, 그렇게 할게요. 그래,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내일 또 얘기하자.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 두 번째, 비난형 의사소통. 비난형 의사소통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독선적이며 명령적입니다. 늘 남의 탓을 하고 결점을 지적하며 충성과 복종을 요구합니다. 또한 목소리는 늘 딱딱하고 긴장되어 있고 소리를 잘 지릅니다. 지시적인 사람들이 비난형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야, 왜 늦었어? 내가 전화했는데 왜 전화 안 받아? 아, 깜짝이야. 아, 왜 소리부터 지르고 난리야? 엄마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이게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아, 친구네들도 놀다 보니까. 야. 아유, 거짓말하지 마. 내가 속을 줄 알아? 너 진짜 사람 짜증나게 할래? 내가 몇 번 전화했는지 알아? 너 때문에 나도 혼났잖아. 내가 왜 너 때문에 혼나야 되는데? 친구들 부모님이 여행 가셔서 우리끼리 놀다가 전화 못 받았어. 아, 배터리도 다 떨어졌단 말이야. 어쭈, 시끄러워. 야, 연락도 없이 늦은 주제에 뭘 잘했다고 변명이야. 집안 시끄럽게 왜 이렇게 말이야? 야, 전화는 제때 받아야지 왜 안 받아? 너 공부도 못하면서 뭘 잘했다고 말대꾸야? 맞아. 야, 넌 동생 하나 제대로 못 잡아?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네가 잘했어야지. 너 당신 애들 교육 어떻게 시킨 거야? 당신이 먼저 똑바로 안 하니까 애들이 이 모양 이 꼴이잖아. 아이고 참네. 그러는 당신은 뭘 잘했다고 큰 소린데. 뭘? 이 여자가 미쳤나? 그래 미쳤다. 너 같은 인간하고 사는데 내가 안 미치겠냐? 정말. 아, 미치겠네. 아, 제발 그만 좀 싸워. 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왜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오고 난리야? 그래,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라고. 시끄러. 너 뭘 잘했다고 잘했다고 큰 큰 소리야. 소리야. 세 번째, 회유형 의사소통. 회유형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자기 탓을 많이 합니다.
또한 자신의 욕구를 분명히 표현하지 못하고 희생적으로 행동합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아빠 알면 큰일 나는 거 몰라. 친구네 집에서 놀다 보니까 늦었어. 너 문자 확인 안 했어? 너 때문에 아빠한테 혼났잖아. 배터리가 없어서 확인 못했어. 깰지 모르니까 빨리 네 방으로 들어가. 야, 늦게 되면 미리 전화 좀 해. 왜 늦었어? 전화기 배터리가 다 된 줄도 모르고 친구네 집에서 놀았대요. 그래서 아니 그게 얘가 오늘 처음으로 연락도 없고 늦었잖아요. 내가 진작에 늦을 것 같으면 전화를 하라고 얘기했어야 했는데 내가 미리 얘기를 안 해서 아휴 이런 내가 미리 얘기를 안 했네. 내가 치매가 있나 봐. 아휴 내가 왜 이러지? 넌 동생한테 연락도 제대로 못해? 죄송합니다. 당신이 애들 똑바로 교육시켰으면 이런 일 없잖아.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잘할게요. 애가 연락이 없으면 여기저기 전화를 하던지 찾아봤어야지. 네. 답답하다 답답해. 예, 앞으로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해. 알겠지? 부탁이다. 에휴. 네 번째, 초이성형 의사소통. 초이성형 의사소통은 늘 비판적이고 분석적이며 평가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이성적인 태도를 취하고 잘 따지며 부정적인 면을 잘 지적합니다. 반면 자신의 감정은 잘 감추면서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얘, 왜 이렇게 늦었어? 아빠 알면 큰일 나는 거 몰라? 친구네 집에서 놀다 보니까 늦었어. 너 내가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는데 왜 다시 갔어? 뭐야? 평소에 나한테 전화나 문자 해본 적 있어? 얘들아, 아빠 깰지 모르니까 빨리 너희들 방으로 들어가. 아까 저녁 6시부터 1시간에 한 번씩 총 6번 전화했고 6시 반부터 1시간에 한 번씩 총 6번 문자 보냈어. 증거 보여줘? 배터리가 없어서 확인 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너 그게 사과한 태도야? 진심이 안 느껴지는데 다시 사과해. 뭐야?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 지금? 아니 시비는 네가 걸었지. 내가 전화하고 문자 보냈잖아. 왜 다 씹었냐고 내가 먼저 물어봤는데 너 뭐라고 대답했어? 평소 전화나 문자 해봤냐고 되물었지. 이게 시비 아니면 뭐야? 아이고 또 시작이다. 아이고 또 시작. 내가 물어보는데 왜 대답 못해? 할 말 없지. 사과 한마디면 끝나는데 왜 시간 끌어? 사과할 용기도 없지. 내가 집에 안 오고 연락도 없는데 내 걱정 안 했어? 아 노코멘트. 너 그런 질문할 자격 없어. 빨리 내 질문에 먼저 대답해. 그럼 나도 노코멘트 할 거야. 왔어. 집안 시끄럽게 하지 말고 빨리 자. 참, 제일 시끄러우면서. 어쨌거나 너 이런 식으로 살지 마. 인생 선배로서는 충분히니까 잘 새겨들어. 알겠어? 그래, 너희들 이제 그만하고 내일 또 얘기해. 어서 자, 어서. 아 진짜 짜증나. 짜증. 너 방금 짜증이라고 그랬어? 넌 짜증낼 자격도 없어. 아까 저녁 6시부터 1시간에 한 번씩 총 6번 전화했고 6시 반부터 1시간에 한 번씩 총 6번 문자 보냈어. 증거 보여줘? 한번 봐봐 이거. 어? 아까 저녁 6시부터 1시간에 한 번씩 총 6번 전화했고 6시 반부터 1시간에 한 번씩 총 6번 문자 보냈다니까. 다섯 번째, 혼란형 의사소통. 혼란형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은 늘 타인의 언행과 상관없는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반응이 못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야, 왜 늦었어? 내가 전화했는데 왜 전화 안 받아? 아 깜짝이야. 아 왜 소리부터 지르고 난리야? 엄마가 물어봐.
짜증나게 할래? 내가 몇 번 전화했는지 알아? 너 때문에 나도 혼났잖아. 아니, 지금이 몇 시인데 이 집안이 시끄러워. 안 자냐? 아빠 들어가. 우리 알아서 할 거야. 어허이, 무슨 소리. 이게 다 어른들이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런 거야. 니들은 왜 아버지 앞에서 싸우고 난리야? 이것들이 그냥 서로 화목하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 늘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했잖아. 애비 말을 제대로 안 들으니까 니들이 모양 이 꼴인 거야. 알아? 그리고 당신 애들이 싸우면 말려야지. 허수아비마냥 부정만 하고 있어. 아이고, 또 시작이다. 네가 당신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이게냐? 당신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몰라? 어? 맹모는 그러니까 맹자의 어머니인데, 아 지겨워. 맹모는 아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도록 계속 이사를 다녔어. 당신 그만 말하고 빨리 방에 들어가. 원래 하던 말은 해야지. 중국에 맹모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렇지. 한석봉의 어머니가 있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맹모도 한석봉 어머니도 이름이 없네. 이게 뭐지 이게? 소리 지르기 전에 빨리 방으로 들어가. 아빠 이상한 소리 좀 그만하고 엄마 말 좀 들어. 그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는 법인데 이게 다 오염됐어 이거.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그냥 서로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잘할 건데 뭐 그렇게 말이 많아 진짜. 그래, 집안이 이런 식이니까 남북 통일이 안 되는 거라고 이게. 짜증나. 이상 5가지 가족 의사소통 유형을 다룬 역할극을 들어보셨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일치형 의사소통. 말로 표현하는 언어적 메시지와 얼굴 표정과 몸짓으로 표현하는 비언어적 메시지가 일치한다. 친근하고 원만하며 책임감 있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메시지가 분명하고 직접적이며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다. 2번 비난형 의사소통. 자기 주장이 강하고 독선적이며 명령적이다.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충성과 복종을 요구하며 상대방의 결정을 잘 파악한다. 목소리는 늘 딱딱하고 긴장되어 있으며 소리를 잘 지른다. 지시적인 말투가 눈에 띈다. 3번 회유형 의사소통. 상대방의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자기 탓을 많이 한다. 자신의 욕구를 분명히 표현하지 못하며 희생적으로 행동한다. 4번 초이성형 의사소통. 매사에 비판적이고 분석적이며 평가를 많이 하는 의사소통 유형이다.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잘 따지며 부정적인 면을 잘 지적한다. 자신의 감정은 잘 표현하지 않으며 실수하지 않으려 한다. 5번 혼란형 의사소통.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상관없는 의사소통을 한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한 반응도 하지 못한다. 의사표현에 초점이 없고 요점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제가 소개한 5가지 가족 의사소통 유형 중에서 1번 일치형 의사소통은 우리가 늘 염두하고 노력하고 연습해야 하는 의사소통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가족 의사소통 유형 5가지 소개였습니다.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우리 모두 일치형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